네, 저는 AI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관련 기술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제가 이제 AI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어, 음? 음, 목차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그거에서 그 프로그램에 나온 AI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굳이 프로그램을 정해놓은 이유가 AI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 영상이 뜨면서 이제 엠넷에서 다시 한 번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어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가수들의 무대를 AI 기술을 통해서 재현해내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거북이의 터틀맨 분을 재현을 해주시고 김광석 가수님을 재현을 한 걸로 김현식 가수님을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 영상은 이제 거북이 무대였고, 이제 요거 영상을 보면서 AI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찾아봤을 때는 이제 MBC에서 방영한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VR 기술이 좀 더 중심으로 나타난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 안에서도 이제 AI 기술이 활용이 됐어가지고 그것도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원래 시즌 1, 제가 봤을 때가 시즌 1만 나왔을 때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어, 희귀병으로 먼저 떠난 딸을 어머니가 가상현실에서 만나가지고 만난 그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시즌 1만 있었는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시즌 4까지 나오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VR 저널리즘이라고 적어둔 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어, 이거는 이제 화력발전소 사고 났던 그 장소를 재현을 해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는 옆에 있는 건 소방관 분들의 화재 진압 장면을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게 한 걸로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사용된 기술은 이제 엠넷 다시 한번 프로그램에는 TTS 기술과 페이스 에디팅 기술이 있고 MBC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TTS랑 보이스 컨버전, 딥페이크, 자연어 처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GAN이라는 거는 딥러닝 아키텍처인데 이게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 해가지고 이 기술들이 이제 GAN과 접목이 돼가지고 활용을 된 기술입니다. 먼저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기술인데, 이제 다시 한 번이란 프로그램에서는 악보 정보와 목소리 정보 값을 입력해 만든 가창 이제, 합성 기술에 사용이 됐고요. 너를 만났다에서는 대상의 음성을 재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등의 훈련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기기가 학습하도록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수천 수백 번의 이상의 노래를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뭐지? 그 대상의 노래와 유사하게 거의 같게 만든 기술이고 감정적인 요소들을 더해서 감정적인 요소를 더해주는 훈련과 모창 기능을 이용하여 각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소리와 창법, 호흡법, 바이브레이션 등의 이제 노래 반주에 맞춰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시켜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스 컨버전이라는 기술은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변환하는 기술로 대상의 음성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랑 합성하면서 억양이나 발음 등을 유지를 하되 이제 목소리만 바꾸게 되는 그런 기술로 사용됐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음, 기존 음성을 변환하는 많은 초기 음성을 요구하고, 이제 훈련을 해야 돼가지고, 어, 요구되는 음성이
음성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 발악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려면 원샷 형태의 빠른 추론 속도를 가진 모델이어야만 한다고 해서 이제 너를 만났다 시즌 1을 제작할 때 딸의 목소리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서 여러 명의 아이들 목소리와 딸의 목소리를 추출 조합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TTS랑 보이스 컨버전을 조사를 하면서 이건 제가 두 개가 헷갈려가지고 차이점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목적은 이제 보이스 컨버전은 이미 존재하는 음성을 다른 음성으로 변환한 거고 TTS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고 이제 재생성을 한 기술입니다. 입력 출력은 약간 보시는 바와 같이 음성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원하는 데이터로 이제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게 한 거고, 작동 방식은 음성 신호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생성하는 대상의 목소리의 특징에 맞게 변환하는 게 보이스 컨버전이고, TTS는 텍스트를 언어적 규칙에 따라 음성으로 변환하고 보통 음성 합성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페이스 에디팅은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GAN 기술을 얼굴에 특화한 것으로 사람의 얼굴을 교체하는 기술인데 이제 이게 아까 다시 한번 그 프로그램에서 가수의 전성기 시절 모습 그대로 얼굴의 표정과 입모양까지 생생하게 만들어내는 데 사용한 기술입니다. 대역 연기자를 촬영을 하고 얼굴만 합성을 하는 원리로 말을 할 때 눈을 깜빡이거나 찡그리는 등의 바뀌는 표정을 인식을 해서 동일하게 입모양까지 재현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이 기술이 약간 원래 딥페이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는 있는데 기존의 딥페이크에서 약간 발전을 시켜서 만든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음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인 페이크의 합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하는데요. 이게 이미지를 합성해 대상의 얼굴을 재현하거나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을 모사하는 데 사용을 하고 어, 네, 이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원본 이미지나 영상 속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영상과 오디오를 합성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여기 사진은 왼쪽이 원본 영상이고 오른쪽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딥러닝 알고리즘 GAN 알고리즘으로 옆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딥페이크에 사용되는 주요 기술의 요소라고 정리되어 있는 걸 가져왔고요. 이게 이제 사용되는 분야가 다양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영화, 게임, 광고 등에서 좀 더 리얼하게 3D로 만든다든지 그쪽으로 사용을 되고 있다고 하고 교육 및 훈련에도 사용하고 의료 쪽은 이제 복잡한 수술 시뮬레이션 하거나 환자 상태를 시각화하는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 제작이나 이제 저희 막 스노우 앱 같이 어, 사진을 찍었을 때 자기 얼굴을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아니면은 다른 유명인 얼굴로 바꾸는 그쪽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위에 설명했던 그 네 가지 기술에 이제 GAN 이 기술이 접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AI 모델을 생성 모델과 분류 모델로 구분을 해서 각 모델의 학습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생성 모델과 분류 모델을 서로 적대적인 경쟁자로 인식하여 상호 발전을 하면서 입력 값으로부터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내도록 하는 비지도 학습 모델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인공신경망인 생성자와 판별자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생성 모델과 분류 모델이 생성자와 판별자로 들어가는 거고 생성자는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역할로 이제 어, 생성자가 만든 거를 이제 판별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하는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성자가 만들어낸 가짜 대상이 판별자를 속이려고 하고 판별자는 생성자가 만들어낸 가짜 대상을 식별하려고 해서 이제 적대적인 경쟁자로 인식하여 상호 발전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왼쪽이 생성자고 오른쪽이 판별자를 나타내고 있는 사진인데요.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 학습을 하면서 데이터의 진 여부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은 학습이 끝나는 거고, 이렇게 충분히 학습이 끝난 상태가 된 생성물은 이제 거의 대부분 원하는 대상과 같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학습 방법은 기존의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에서 한 가지 모델을 더해서 기존 모델 플러스 그 모델을 평가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다시 학습을 진행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가짜 데이터지만 진짜인 것 같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서 데이터가 적은 영역에서도 딥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이제 제가 찾아본 기사에서는 그렇게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마지막 기술로는 자연어 처리가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입력받아서 이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결과값을 찾아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기술입니다. 텍스트 및 음성 데이터를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밑에 이게 챗봇에서 활용되는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의 기초적인 원리 합니다. 어, 네, 여기서 이제 자연어 이해는 맨 처음 원선 또는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받은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 해당 발화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이고, 자연어 생성은 분석 과정을 거친 이후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동 방식은 사실 검색을 해봤을 때 되게 다 다르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어떤 정식 사이트 그쪽에 있는 걸로 가져왔는데, AI 기반 NLP 방식이 이제 가장 인기가 있어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이제 이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 언어를 처리하는 거고, 규칙 기반 NLP는 언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규칙 또는 패턴 집합을 만드는 작업이 포함이 됩니다. 통계전 NLP는 언어를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와 세트에서 파생된 통계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하이브리드 NLP는 위에 있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을 다 결합한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어 처리가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고 하는데, 제가 시청했던 너를 만났다 프로그램에서는 대화 자체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말은 잘 나오는데, 이제 그 VR을 끼고서는 이제 말하고 있는 대상자가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을 돌려주지 못하는, 약간 그런, 딱 그냥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하고 정해진 말을 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자연스럽다는 느낌 받지 못해서 시즌 1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크게 작용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저도 제대로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